대구의 명소 수성못이 만들어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수성못 축조에 가담한 일본인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시국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내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화랑세를 이어온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분양시장에 리스크가 많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북도의 주요 수출기지인 구미와 포항이 각종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명소로 수성못을 꼽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수성못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일제강점기의 한 일본인입니다. 만든 이유는 지금 같은 유원지가 아니라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수성못이 생긴 뒤 엄청난 물세를 부과하고 식량 수탈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일본인 추모제가 열리는 등 미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상징이 된 수성못은 일제시대인 1927년 농업용 저수지로 준공됐습니다. 조선 청독구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공사자금을 대부분 지원했는데 이유는 식량 수탈이었습니다.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와 친일 귀족 조선인 등 5명이 주도해 수성 수리조합을 만들었고 수성못 축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 곳곳의 안내판에는 식량 수탈이라는 역사적 배경 설명도 없이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축조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성못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그의 묘역에 가봤습니다. 1999년 묘비만 남아있던 것을 안내판과 업적을 기리는 비석까지 세워 크게 보수하고 진입로도 정비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그의 공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미즈사키가 살던 일본 기우시와 자매 결혼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용사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옛날 시절에 주일 대사분도 오시고, 이제 그다음에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어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기우시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옛날부터. 이 때문에 일제의 식민사관을 미화하고 일본인의 공적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를 지난 나라입니다. 더욱더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 조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지 확인이 돼야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수성수리조합은 공사비 회수를 위해 엄청난 물세를 부과했고 식량 수탈이 확대되면서 조선인 소장농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논란이 있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못이 축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보정에 대해서 확실히 나타났고 그 당시에 뭐 못을 갖다가 축적함으로 해서 또 뭐 우리 그 농사 지는데 큰 돈을 받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제 미화 논란. 수성못 한쪽에는 빼앗긴 들을 한탄하던 저항신 이상화의 시비가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1시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2명의 승객이 화물칸 수화물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있다고 자진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허술한 보안 검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승객 190명을 태운 필리핀 세부행 티웨이 항공기가 대구에서 출발한 것은 어젯밤 9시쯤.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긴급히 대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공기 화물칸에 있는 자신들의 짐 안에 휴대폰 배터리가 실려 있다고 승객 2명이 자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의자 앞에 보면 거기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가방을 붙였대.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전자장비를 위한 여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실을 수 없습니다.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면 대처할 수 없어 큰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승객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탁 수화물의 보안 검색을 책임지는 한국공항공사의 짐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항공안전의 마지막 단계인 두 과정 모두에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약간은 미스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집은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잠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온 항공기는 해당 승객들의 수화물을 다시 검색한 뒤 오늘 새벽 0시 10분 다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지연 운항의 불편뿐 아니라 위험물을 싣고 운항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더라니 도착지도 바로 갔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좀. 3시간 정도 이렇게 지연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상당수의 물품을 위험물로 제한해뒀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기관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선거,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유권자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고 후보도 많다 보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투표에 도움이 되도록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모두 농업에 기반한 지역인데 농촌을 살리는 해법은 달랐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김명태 후보는 각종 직불제 금액을 올려서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기호 2번 한국당 김재원 후보는 농업 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서 필요한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을 공보사항의 공약으로 밝혔고, 기호 9번 무소속 성윤환 후보는 농업소득만으로도 먹고 살도록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김명태 후보가 경북대 본부 상주 이전을, 김재원 후보는 철도 고속화 조기 실현 및 완공, 김진욱 후보는 도농 도로교통망 획기적 확충, 성윤환 후보는 수상 레포츠 단지 활성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김명태 후보가 현재의 연간 250만 명에 달하는 대구공항 이용객이 담보된다면 이전 찬성, 김재원 후보는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군위 의성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 성윤환 후보는 공항 이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전제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진욱 후보는 연락이 안 돼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호 6번 코리아당 유승구 후보는 북진 통일, 국회 해산, 헌법재판소 해체, 족보청 설치 등의 독특한 공약을 내걸었고, 기호 7번 무소속 배익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보 1호 지정과 지역사업 도모 개선 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시 동구 반야월 시장을 방문해 진정한 보수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후보는 또 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일대에서 바른정당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는 등 보수에 덧받친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조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고, 조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무고한 시민이 감옥에 가는 등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유신에 반대하며 학회 활동을 했던 백형국 씨. 학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 방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교사직도 잃었습니다. 일본하고 북한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나는 북한 잘한다 북한을 응원을 했어요. 북한 응원에는 그것이 또 방법에 들어갔어요. 이 일로 오랜 기간 엄청난 고통을 당한 백 씨와 가족들은 2014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9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해직 당시 월급인 3만 원을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책정한 데다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피해 발생 시점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1976년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정모 씨는 수업 중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니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발언을 해
방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직장도 잃었지만 손해배상금조차 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2015년 긴급조치 위반권 행사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당한 건 어떻게 배상받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런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과거사의 배상이나 보상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온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수년간 화랑세를 이어온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견본주택.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10제곱미터, 745가구를 공급하는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 만만치 않은 분양가이지만 수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화랑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분양가를 대충 봤을 때 이제 뭐 중심지보다는 분양가도 좀 저렴한 것 같고, 그래도 뭐 당첨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성구니까. 수성구 쪽의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서 바로 전매도 가능하고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 분양시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 5만 7천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던 분양권 거래는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19%에 머물렀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과 금리 인상 등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권 자금을 이용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불자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향후의 어떤 금리 변화라든가 그리고 수급 여건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최근 수년간 화랑세를 보였던 대구의 신규 분양시장은 올해부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투자보다는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사드배치철의 성주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20여 분 동안 신우쿠 헬리콥터 8대가 불도저와 굴착기, 컨테이너, 물탱크 등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성주 골프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투쟁위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파거나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주요 수출 기지인 구미와 포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지난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제조업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돼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총 수출은 구미 56.5%, 포항 22.4%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은 구미 8.1%, 포항 7.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두 도시의 주력 업종인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전화기, 내년 강판 등의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실제로 조금 뭐 다 안 좋다 하니까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와 같이 들리니까 다 안 좋다 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활용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미래산업 투자 시 각종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력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산업위기 특별대응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자칫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제조업의 미래가 더 큰 걱정이라면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터불고 경산 골프장이 지역의 건설기계 공구 제조업체인 제2사와 매각 협상을 끝냈습니다. 매각 금액은 1,90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27월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인터불고 CC는 500명의 회원이 있고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대구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대구시 고위공직자 출신의 이른바 관피아가 내정됐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대구도시철도 양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은 도시철도의 안전이 관피아로 인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대구시 입김이 작용하는 임원 추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노동조합도 대선 전국이라 하더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주 생명문화축제에 앞서 열리는 태실 태봉안 재현 행사가 올해 10회째를 맞아 국가 행사로 치러집니다. 성주구는 올해 태봉안 재현 행사가 서울 4대 궁궐에서 열리는 궁중문화축전 가운데 하나로 편성돼 다음 달 2일 경복궁에서 열리고 광화문 퍼레이드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 등 4대 궁궐과 종묘에서 열리는 문화축제로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이 351만 톤으로 통계 작성 시작인 1970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 양곡 재고는 233만 톤, 민간 재고는 118만 톤에 달하고 의무 수입쌀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쌀 재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복지쌀, 공공급식 확대 등 해소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가면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김천, 칠곡, 포항, 구미 등 경북 주요 도시의 공급 물량이 많아 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0.02%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급량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80여 건의 집단 진정을 내고 행정기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권리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선거권을 상실하고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대학 교수 66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강연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